중고나라 사기에 대한 전설적인 얘기들 많죠. 사기꾼들도 사기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. 그러면은 정말 멘붕 오겠죠. 네,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삼남이인조입니다. 오늘은 쩌는 전쟁 그 마지막 화 중고나라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이정주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고나라 사기에 대한 전설적인 얘기들 많죠. 요새는 뭐 중고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당근마켓이니 뭐 등등 이런 데서도 많은 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법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정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도 뭐 의뢰인들이 많이 오세요. 뭐 안타깝게도 소액이거나 피의자, 즉 범죄에 저지른 사람을 뭐 알 수가 없거나 이런 그렇죠.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뭐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. 오히려 중고나라 글보다 중고나라 사기 대처법이 더 많더라고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맹신하지 말라. 그치.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처하는 법, 이상한 정보에 속지 않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그래서 이 컨텐츠 하기 전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뭐 많더라고요 진짜. 많죠. 근데 그거 해가지고 사기 안 당할 것 같으면 사기 당한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요. 들어요. 예. 네. 사기꾼들도 사기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. 그렇죠. 원래 남성길라면. 그럼요. 남성이려면 더 공부를 많이 해요.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. 그런데 그거 인터넷 검색 안 해보겠습니까?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니 뭐 은행의 지급정지 신청이니 이런 것들이 많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효과적인 방법일 때도 있어요.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고소를 하고 뭐 민사소송을 하고 이런 방법들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. 주변에 이런 중고 거래 같은 거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사기 당하고 나서 제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분노해. 진짜 분노해가지고 말도 이거 못하고.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는데 네. 실제 진짜 법적으로 이 친구들을 조지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돈 뺏기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죄죠. 그죠, 그죠. 그래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.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똑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. 일단 용어가 조금 이제 어렵죠. 그쵸. 기망하고 교부한다. 네,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. 글 올려서 속이는 게 기망, 계좌이체 받는 게 교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요즘은 혼자 사기를 안 쳐요. 팀으로 하죠. 팀, 그쵸. 네. 거짓말 치는 놈 따로 따로, 있고 돈 받는 놈 따로 있어요. 따로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2항이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해도 처벌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이죠. 중고나라 사기가 성행하는 이유기도 한데 이게 금액이 막 크지 않다 보니까 이걸 막 소송까지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잘 안 할 것 같긴 해요.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내가 뭐 3만 원, 5만 원 사기 당했다. 그래서 뭐 고소를 하면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그쵸, 많아요. 그쵸. 현실적으로. 왜냐면 경찰이나 검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막 몇백억 사기, 뭐 몇십억 사기들도 있는데 앞에 다 있는데.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팁은 그렇게 카페에서 당했으면 피해자를 모으는 겁니다. 피해자 수를 적어도 늘리는 거죠. 뭐 피해자들이 뭐 3만 원, 5만 원에서 100명 모아도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돼도 피해자 수가 늘어나면 우선순위에서 앞당겨지게 되어 그렇죠, 있거든요. 금액이 적어도 예. 그런 사람들 모아서 이제 고소장을 쓴다. 또는 뭐 안 모았더라도 내가 고소장을 쓴다. 그럼 고소장도 저희 예전에 전자소송 때처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?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자소송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종이로 해야 됩니다. 근데 전자소송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뭐 청구 취지니 원인이 복잡했잖아요. 고소장 오히려 간단합니다. 피해자들 인적사항 적고 피의자 특히 특정성이 중요하다고 했죠. 뭐 아이디, 계좌번호, 뭐 전화번호, 뭐 이름을 알 수 있다 이름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뭐 사기를 당했다 언제 어디서 무슨 글을 받고 내가 계좌이체를 얼마를 해줬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고소장 작성하셔서 자신 주거지 근처에 있는 뭐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보내시면 됩니다. 캡처한 거라든가 이런 증거 같은 건 따로 안 내세요? 증거도 당연히 내야죠.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증거를 안 남겨요. 그래서 네이버 카페 글 같은 거뭐 아직 남아 있다면 뭐 캡처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체 내역 있지 않습니까? 그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첨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증거를 막 면밀하게 몇백 개씩 할 필요는 없어요.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해도 충분히 뭐 소명이 가능합니다. 근데 이게 금액이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피해자를 예를 들어서 많이 모았다고 치더라도 제가 약간 좀 불안한 요인은 얘가 막 깜빵을 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금액도 작으니까. 그런데 요즘은 사기죄에 대해서 엄청 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1, 2천만 원 넘어가고 손해배상이 안 된다. 바로 교도소 가요.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옛날처럼 몇백억 했는데 집행유예 나온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모든 범죄는 그 기수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완성되는 시기가 있는데 뭐 누굴 때렸다, 때렸을 때 그리고 뭐 누구를 가둬놨다, 그럼 뭐 풀려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런데 사기는 돈을 받았을 때 바로 기수가 됩니다.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요. 그런데 다만
회복이 됐잖아요, 손해가. 그래서 피해자가 회복받았으면은 뭐 손해는 적으니까 처벌의 강도에 있어서 낮아지는 것일 뿐이지 그래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. 내가 돈은 받았지만 사기친 놈은 사기친 놈이다 이렇게 고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진짜로 매기고 싶으면 돈 안 받으면 되는 거네요. 아 그럼요.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이 오시면은 제가 물어보네요. 돈을 받고 싶으세요? 복수를 하고 싶으세요? 그렇게 그러면은 하겠네. 거리에 찬 눈빛으로 복수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앞으로 연락 받지 말고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응하지 마십시오. 그냥 변호사랑 연락하십시오. 이렇게 전화라고 해요. 그러고 나서 고소를 하고 전혀 안 받아도 돼요. 네,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은 손해를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도소 갈 수 있는 거죠.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. 고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점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로 우리가 지금 잔인하게 이 사람 조져버리겠다 철저하게. 이거기 때문에 네. 진짜 더 조질 수 있는 확실하게 조질 수 있는 이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. 형사적으로 조지는 방법은 구속시키는 거죠. 구속 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주거 부정, 도주 우려, 증거 인멸이 있는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에 글을 내렸다. 그리고 계좌니 뭐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 써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. 그러면은 증거 인멸로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동시에 연락이 안 되는 도주 우려를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고소장을 쓰실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해주세요. 어필을 해주시면 충분히 뭐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일이 잘 풀려서 복수가 잘 돼서 구속까지 시켰다 하더라도 어쨌든 돈은 받긴 받아야 돼요. 그럼요. 네. 네. 근데 뭐 대부분 사기친 사람들이 재산이 없을 때가 있죠. 하지만 뭐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판결문 받으세요. 판결문 받아서 이렇게 이 사람이 사기쳤으니까 돈 달라라고 간단하게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. 다만 주의하실 것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거든요. 이게 사기당한 거 돈 돌려받는 거 그거는 소멸시효가 3년밖에 안 아 짧네요. 네, 그래서 빨리 고소하시고 빨리 교도소 가는 거 보시고 빨리 민사소송. 그래서 한 1, 2년 정도 또 연 5% 지연 손해금이 붙어요. 그래서 적금처럼 갖고 계시다가 교도소 갔을 때 슬쩍 보내주는 거죠. 너 돈 갚아라. 그러면은 정말 멘붕 오겠죠. 네,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우리 전에 빌려준 돈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데 10년, 네. 이건 딱 3년밖에 안 되는. 소멸시효는 채권마다 다 다른데요.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은 뭐 이 손해배상, 임금, 대여금이라서 3년, 3년, 10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고소하고 막 민사소송 하는 게 사실 엄청 스트레스잖아요. 그러면 내가 중고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막 큰 금액 그래픽카드 하나 샀는데 병원 사기당했다. 열받았을 거 아니야. 그래서 막 했는데 그동안 막 스트레스도 받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돈도 막 쓰게 될 거잖아요. 막 회사 연차도 쓰고 이런 것들을 막 뭐 위자료라고 하나요? 그런 식으로 네. 받을 방법은 없나요? 그래서 그런 분들 계세요. 내가 5만 원 사기 당했는데 내 정신적 손해 2천만 원 했더니 5만 원 청구해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재산범죄는 그 손해만큼 회복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거의 인정이 안 되거나 인정되더라도 정말 소액밖에 인정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조금 제쳐두시고 확실하게 이 사람 처벌받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나라 사기 당했을 때 실제로 철저하게 법적으로 복수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이 왓더엘 쩐의 전쟁 편이 마무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쩐의 전쟁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다뤘는데 변호사님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면. 이걸 대표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상담 오시면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냥 이거 특정인은 못 보게 못하지. 그게 안 돼. 어쨌든 저는 돌려보내요. 그래서 이게 변호사 선임하고 하면은 오히려 시간 비용 많이 듭니다. 그러니까 스스로 하시거나 그냥 잊으시거나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물론 방법은 충분히 알려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뭐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긴 하는데 좀 더 많이 모셔서 스스로 적어도 쩐의 전쟁에서는 승자가 되실 수 있다면 그걸로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좋습니다. 이렇게 저희 법조계의 이케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소송하고 내가 스스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쩐의 전쟁 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다음 편은 이제 저희 명절 앞두고 이혼이죠. 이제 이혼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이슈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 편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